제 어릴 적에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배우고 부르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요를 부르며 봄을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곤 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정서가 없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을 하며 소통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간이 감정이 없는 메마른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무척 마음이 괴로웠더랬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은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들 가슴속 따스한 인간다운 감정은 잘 지켜가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냥 예쁘고 귀여운 것이 아닌 머릿속 생각의 크기가 진정으로 커가는 삶이고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진성입니다. 님의 등불. 가볼까 두렵소. 장독 뒤에 숨길까 이내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내 영혼을 심어 사랑하니 너가 가볼까 두렵소. 장독 뒤에 숨길까 이래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장독 뒤에 숨길까 이래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의 두 번째 시집 별의 꿈 속의 시들을 읽으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입니다. 지난번 향기 나는 삶을 위하여라는 코너에 실려있는 짧은 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남아있는 그 짧은 시들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시간과 지친 삶의 위로를 위하여 쓴 시들입니다. 자, 꽃길 20부터 읽어볼까요? 20일입니다. 꽃길 20. 산을 오르면 참 평화로웠다. 그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기를 몇 년. 요즘 108사찰 탐방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작지만 내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으로 간다. 따라 나서는 것은 내 그림자뿐. 엎드려 소망을 담은 기원을 한다.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 가슴속 소망. 시간이 갈수록 활활 타오르는 촛불이었으면 좋겠다. 꽃길 20일. 또 가슴이 철렁한다. 어디로 가는지 사이렌 소리 요란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앰뷸런스 소리, 내 맘속에도 비상이 걸린다. 덜컥 내려앉는 가슴의 두근거림. 자칫 멀쩡한 사람도 병들게 생겼다. 누군가 날 위해 비상출동을 해줄 사람 있을까? 삶의 한켠엔 항상 비상등을 걸어둔다. 내일을 위한 오늘을 준비한다. 네, 이 짧은 시들은 집사람이 좀 많이 아플 때 제가 마음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108사찰을 하나하나 탐방하면서 간절하게 소망을 빌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썼던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집에서 보면 가까운 곳에 소방서가 있는지라 밤낮 없이 비상출동하는 소방서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추억 속의 시들을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한데요. 자, 이어서 꽃길 22, 23 읽어보겠습니다. 꽃길 22. 상상해본다. 내 뒷모습은 어떨지.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습이고 싶은데 쓸쓸하고 텅 빈 수수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 마주하는 모습은 더없이 크고 믿음직해 보여도 넓고 큰 가슴은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다 그런 거다. 말로는 못할 가슴속 아픔, 혼자 삭히고 있는 거다. 꽃길 23. 같이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말은 없어도 따스하게 전해오는 온기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기에 남은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치기 어린 행동으로 실망감을 주어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먼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갑시다. 꼭 잡은 손 놓지 말고. 살아내느라고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가슴 속에는 텅 빈 수수관 같은 그런 허전함이 밀려들 때가 있지요. 하루하루의 삶을 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쏟아붓고 나면 남는 거는 사실은 이런 텅 빈 허전함 뿐일 겁니다. 누군가가 같이 손잡고 갈 수만 있으면 참 행복한 거겠죠. 그런 희망을 적어놓은 시입니다. 자, 이어서 꽃길 24, 25 보겠습니다. 꽃길 24. 어릴 적 고향집 담장엔 예쁜 산수유가 피었었지요. 그 아래서 맞는 봄이 어찌나 포근했던지 지금도 그 시절 생각만 하면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 시절 고왔던 당신 생각을 한 번도 놓아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리움에 무작정 밤길을 걷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만큼 내게 준 사랑은 가슴이 깊었던 거죠. 지금도 산수유 피는 봄날이면 추억에 잠깁니다. 오늘 하루 그 시절 추억을 되새김질합니다. 남겨진 사랑에 대한 감사한 하루입니다. 꽃길 25. 어제는 벚꽃 핀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시간이라 길을 걷는 내내 꿈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꿈길을 걷듯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욕심 없습니다. 하루가 건강하고 아침 저녁으로 반갑게 마주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월이 되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산수유꽃인데요. 그렇게 예쁜 산수유가 피던 고향집 문득 생각이 나서 그리움에 젖어봅니다. 딱 이렇게 시절도 맞게끔 또 이 시를 소개를 하게 되네요. 참 지금 봄이 오면 겨우내 머금었던 그런 겨울 눈들이 그냥 멋있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노란 꽃, 하얀 꽃, 분홍꽃 다양하게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 꽃길을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 번쯤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꽃길 26, 27 읽어봅니다. 꽃길 26. 지난 토요일 대청호반을 걸을 때 물빛에 비친 산그림자 참 멋졌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치장을 한 산이 거꾸로 물속에 잠긴 반영의 풍경, 가끔은 우리 마음도 저리 비춰볼 수 있다면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꺼내어 두 손에 들려주고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 더욱 튼튼해지기 위해서라면 때론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만큼 내가 사랑한다고. 꽃길 27. 자욱한 안갯길 가을꽃 가득한 길을 걷습니다. 하얗게 뿌려진 꽃잎의 희망가는 내 맘속에 가득 사랑으로 소용돌이 칩니다. 이런 설렘과 행복감 당신이 준 선물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대청호 주변인데요. 물문학원에서부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까지가 참 풍경이 좋은 곳이라 자주 찾습니다. 거기 갔을 때 물에 비춰지는 이런 풍경들 또한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내 삶의 어떤 한 구석도 이렇게 비교해보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수연이 부릅니다. 꽃길 들어봅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은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은 그 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꽃길이라는 연작시를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마침 노래도 꽃길이었네요. 참 좋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꽃길 28, 29 읽어보겠습니다. 꽃길 28. 오래전에 함께 걷자고 약속했던 꽃길. 비록 비단길 같은 꽃길은 아니지만 사랑 가득한 꽃길입니다. 눈부신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정성 가득한 꽃길입니다. 가끔 마주보며 웃어주는 그것만으로도, 따스하게 전해오는 당신의 온기 하나로도 내겐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꽃길 29. 구름이 낮게 내린 날 산길을 걷습니다. 숲속의 요정 같은 가을 꽃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피고 집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 모습에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더불어 행복해하는 삶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꽃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진짜 꽃길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꽃길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는 시는 3부 속에 있는 시입니다. 속마음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입니다. 속마음. 여기용. 분주하게 살아온 날이 대추나무 연걸리듯 어수선하면 먼 하늘을 본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열정 타성에 젖어 보내는 날들, 그 속에서 나를 지켜준 그것,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의 힘으로 산다. 누구나 이렇게 속에는 자기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속마음을 따로 한켠에 간직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어수선하고 힘들 때는 그 속마음의 힘을 조금은 빌어서 나를 지탱하고 지지하고 내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살게 되지요. 자, 이어서 꽃의 향기라는 시입니다. 꽃의 향기. 여기용. 향기가 없어도 꽃이다. 척박한 땅을 비집고 꽃을 피운 내게 고마운 마음 정한다. 오랜 기다림으로 길었던 겨울 가고 꽃을 피우니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길었던 겨울을 잘 견뎌내고 새싹을 피우고 거기서 또 꽃을 피우니 얼마나 대견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생의 다양한 그런 꽃 피움을 경험을 하고 행복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묵은지 같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묵은지 같은. 여기용. 살다 보면 지칠 때 많지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묵은지 같은 사랑입니다. 상대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행동하면 가까운 듯 하던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너를 생각하고 내 말 하기보다 내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비유하곤 합니다만은 이렇게 묵은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인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깊은 사랑까지 간 다음에는 꼭 자기의 소유물인 양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생각조차 감정조차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경계하고 내가 진정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 그 행동 하나하나를 잘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 사람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로 나누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임이 부릅니다. 부초 같은 인생 들어봅니다. 내 인생 고달프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요. 몇백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무렵 부초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네 인생. 한 걸음 길을 걷다 돌아다 보니 보랏빛 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요. 몇백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무렵 부초 같은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노래처럼 정말로 우리 인생은 부초 같은 인생 같습니다. 이리저리 떠다니며 살다가 생명이 다하여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을 우리는 참 왜 그렇게 욕심부리며 악다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인생무상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무상, 여기용. 욕심껏 살아온 날이 어느 날 별것 아니다 생각이 들 때 허물을 느낍니다. 가슴에 남은 공허함, 지금 내 옆에서 그것을 위로해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꽃은 내년을 기약하지만 우리는 내년을 약속할 수 없기에 오늘을 사는 동안에는 고마운 당신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참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악다구니처럼 욕심부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보니 참 무상한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또 죽을 때 내가 벌어놓은 돈, 재물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닐 텐데 거기에 이렇게 너무 얽매여서 많은 사람들과 진짜 좋은 정, 좋은 우정 나누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모두 공감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이어서 꽃잎에서라는 시 읽어봅니다. 꽃잎에서 여기용. 오늘은 꽃만 보고 싶습니다. 말없이 바라만 봐도 알 것 같은 꽃들의 미소가 보이는지요? 꽃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지요? 저 분홍빛 꽃잎에서 온화한 당신의 미소를 그리워합니다. 꽃잎에서 느끼는 이런 예쁜 감정들. 제가 이렇게 풍찬 노숙을 하면서 살아온 삶이지만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은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예쁜 감성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참 고교 시절에 자칫하면 참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음에도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온 저를 생각할 때 참 대견하다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 짧은 시 봅니다. 사랑은 이라는 시입니다. 사랑은 여기용. 시시콜콜한 것 마음 편히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늘 곁에 있음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아까도 어떤 얘기를 했지만 서로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때 진짜 행복함을 느끼게 되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시시콜콜한 거 마음 편히 나눌 수 없는 그런 사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너를 위해 쓰는 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해 쓰는 시 여기용. 매일 시를 씁니다.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시. 때론 눈물 가득하고 기쁨보다 아린 마음 더 커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시를 쓰는 일.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시를 쓸 때 마음이 이랬습니다. 시를 쓰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했던 그런 감정들이 이를 시를 쓰면서 많이 유화되고 또 다독여지고 그랬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를 쓰는 마음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꿈꾸는 날 읽어보겠습니다. 꿈꾸는 날 여기용. 누구나 마음속에 고운 꿈 키우고 살아갑니다. 그 꿈이 꿈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꿈을 꾸는 동안은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그대가 내 가슴에 지켜갈 사랑이라 믿고 모진 아픔 보듬 안으며 부처님 앞에서 해탈을 소원하던 날 나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꿈의 심지를 돋웁니다. 바람의 힘을 잃어 꺼지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몇 편의 시를 숨차게 읽어오면서 지난날 추억에 젖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심수봉이 부릅니다. 비나리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늘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맘만 달아올라. 오늘도 애타는 나의 몸짓들, 따사로운 그대 눈빛 따라 도는 해바라기처럼.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띄워졌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여 이 사랑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아, 사랑하게 해줘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향기라는 시입니다. 향기, 여기용. 그때는 몰랐었다. 상큼한 후리지아꽃 향기, 지워지지 않을 향기만 남기고 떠난 줄 알았다. 바람으로 맴돌던 날들이 하루 이틀 수십 번 바뀌고, 그리고 그 향기가 아름다운 홍매로 피었다. 홍매는 말없이 붓다. 뜨거운 사랑이 물든 탓이다. 두 손 꼭 잡고 다시 기운을 내자. 다양한 꽃의 향기들이 이렇게 맴돌고 또 가고 또 새로운 향기가 오고, 그 향기 속에서 그때그때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사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진실과 깨달음 읽어봅니다. 진실과 깨달음.
여기용. 깨달음은 무엇인가? 진실과 진심은 어떤 관계인가? 진심이라 믿고 진실하게 보냈던 시간이 아파올 때 마음속에 숨겨진 진심이라 여겼던 그것이 어느 순간 등을 보이고 말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진심을 진실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나눔이 그립다. 우린 그리 살지 말자. 네, 사람이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그것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진실과 진심은 어떤 관계인가 애매하게 느껴지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 속에서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때로는 행복감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오는 세월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밤은 길고 생각은 많고 라는 시입니다. 밤은 길고 생각은 많고 여기용. 어둠이 잉태한 새벽은 언제 오려는지 창밖은 여전히 어둠뿐입니다. 까마득한 하늘 저편으로 스치듯 사라지는 밤의 요정들. 깊은 밤만큼 생각도 많습니다. 아침을 맞는 마음은 지난 밤을 잊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는 하루가 되겠지요. 따스한 햇살로 뒤따르는 당신을 기억해 봅니다. 네, 어떨 때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밤이 길던지요. 그리고 그냥 가면 좋은데 또 부질없는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이렇게 고뇌하던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따스한 햇살로 늘 내 등을 비춰주고 있고 보듬어주고 있는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봄은이라는 시입니다. 봄은 여기용. 봄은 꽃을 통해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고 봄은 햇살을 통해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준다. 봄은 떨어지는 꽃잎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하고 봄은 고왔던 당신의 향기로 밤을 지새우게 한다. 봄은 그렇다. 그래요. 봄이 왔다 싶으면 어느새 여름이 지척에서 어른거리고 요즘엔 봄이라는 계절이 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의 꽃을 통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희망의 멜로디를 듣기도 했고 또 그런 따스한 햇살을 통해서 또 할머니의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꽃잎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게 하고 고왔던 향기로 내게 남아있는 그런 감사한 그런 시간들, 그런 기억들이 봄이라는 데 녹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일 그리고 연속해서 정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일 여기용. 정이 무엇일까요? 여린 봄날은 짧은 찰나의 순간을 가슴 저린 그리움으로 보냈고 지금도 방황하는 아픔을 품은 채 절름발이가 되어 봉곡사를 찾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절가는 내 쉼터가 되었습니다. 정이 여기용. 봄바람은 허풍이 심했다. 어느 날 산행에서 예쁜 꽃 하나 똑 분질러 놓고는 모른 채 외면해버렸다. 내 맘은 이렇게 물들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정이라는 거가 누구한테 이렇게 작은 정이든 큰 정이든 이렇게 주고 나면 이런 아픔들이 또 뒤따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절, 제가 등록되어 있는 절이 봉곡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봉곡사에는 참 따뜻한 기억, 가슴 아픈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는 그곳을 자주 찾곤 했는데요. 그곳에 가면 생각이 많이 나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은 참 봄바람처럼 허풍이 심했어요. 금방 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은 생각을 주었다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똑 분질러 놓고는 모른 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편의 시를 읽으면서 참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시집 속 시를 함께 읽으면서 감상해 보았는데요. 첫 시집 속 시들이 장황하게 길게 쓴 시라면 이 집에 있는 시들은 비교적 짧게 순간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듯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짧은 시들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더 큰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첫 시집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가 과거를 회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시라면 두 번째 시집 별의 꿈은 그 시기를 이겨온 대견함을 스스로 위로하듯 쓴 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예술과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틈틈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써놓은 시들을 살펴보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어떤 환경이 나를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였는지 눈에 보이는 듯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독이고 힘을 내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하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연속해서 두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굳은 비 내린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버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버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를 들어버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가는가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구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